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입지자들이 알쏭달쏭한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헷갈리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창당 준비 조직이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천 방식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윤장현 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야구팬들은 올해부터 새 야구장에서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광주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산지 속값이 크게 떨어졌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값에 쇠고기를 사 먹고 있습니다. 유통 비용 때문인데 정작 농가 수입은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물밑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지만 정작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없습니다. 출마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알쏭달쏭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후보로 누가 거론되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다가와도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없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용섭 의원. 시민들의 뜻을 조금 더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도 고민 중이라고 말합니다. 호남 살리기 운동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 그 점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론을 제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두 의원은 1월 중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태 시장은 재선 도전이 확실해 보이지만 입장 밝히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이 하도 많아서 네. 솔직히 지방선거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고요.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박지원 의원의 화법은 의중을 헤아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호남을 위해 큰일을 하겠지만 출마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꼭 이겨야 한다. 말만 놓고 보면 출마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이 같은 애매한 화법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면서 최적의 타이밍에 출마를 선언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가 언제 출마한다고 그랬냐며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택권을 쥔 유권자 입장에서는 헷갈리거나 답답할 수 있고 검증 시간도 짧아진다는 점에서 결코 득될 게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안철수 신당의 창당 준비 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천 방식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5.18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광역선거의 공천 방식에 대해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인의 광주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망과 새정추의 논의 과정을 통해 응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기획보도 세 번째, 오늘은 스포츠로 도약하는 광주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 개장 원년을 맞아서 호랑이 군단의 활약이 어느 해보다 기대되고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2만 2천여 명의 관중이 한꺼번에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광주 새 야구장. 이렇게 넓은 구장을 빈자리 없이 채울 수 있느냐는 연고팀인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시즌 최악의 성적으로 수모를 당한 기아는 새 야구장 개장 원년을 맞아서 V11의 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외국인 용병을 통해 투수진을 보강하고 전지 훈련을 통해서 호랑이 군단을 새롭게 담금질할 계획입니다.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즌 내내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가장 큰 모토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구촌 대학생의 스포츠 축제인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어느새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5 유대회의 성패는 올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영장과 양궁장 등 대회 시설을 차질 없이 완공하고 7만여 명의 인력을 키워내는 일도 올해 안에 해결돼야 합니다. 특히 대회 개최 비용을 아끼고 다양한 스폰서십을 발굴해야 명실공히 흑자 대회를 치러낼 수 있습니다. 마케팅 수익을 극대화하고 운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서 광주 시민의 품에 흑자대회란 그 성공적인 대회의 개념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스포츠에 영향력 있는 도시 34위에 이름을 올린 광주. 스포츠를 통해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 확정된 전남의 국고 건의 사업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수건 사업인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호남 고속철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송정 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구간 사업비 40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살아났습니다. 고속철도가 경유하는 무안공항은 복합 물류와 환승 거점 기능으로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이안 접근성을 높일 광주 안도 간 고속도로 사업비도 국회에서 1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SOC가 낙후된 우리 전남의 금년도 예산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성과 임성리를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철도가 내년도 예산에 누락되어서 올해 정부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 전남의 국고 건의 사업비는 4조 7,989억 원, 지난해보다 6,200억 원, 14.9%나 증가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국가 재정이 복지 사업 등으로 해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에서는 중요한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를 한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과 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자동차 튜닝 산업 기반 구축 사업 등도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남 예산이 560억 원이 증액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의 공감대 형성에 큰 힘을 보탰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를 건설하는 대신 해저터널을 뚫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동서통합지대 교통 SOC 중 하나로 사업비가 1조 4천억으로 추산되든 한려대교보다는 사업 타당성이 높은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해저터널은 건설 사업비가 다리의 30% 정도로 경제성이 높아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서 교량 방식에 비해 크게 유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광주천 생태복원과 광주 순천 간 경전철 전철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재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두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지 솥값이 손익분기점 가격보다 100만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값의 절반이 유통비용으로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 먹고 농가는 잇따라 폐업하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한 축협이 직접 운영하는 마트의 정육 코너. 한우 산지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시중보다 20-30%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항상 들려서 싸고 저렴하고 신선하고. 부채살 1등급 100g 기준으로 축협은 5,500원, 홈플러스는 6,300원, 롯데마트는 7,900원입니다. 안심의 경우 5,500원에서 7,900원까지 2,000원 넘게 차이가 나고 양지살도 가격이 2배 이상 벌어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담양에서 나오고 있는 신선한 대순맑은 하루를 직접 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축산물을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직접 판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 품질 평가원의 조사 결과 쇠고기의 유통 비중은 45.4%로 1년 전보다 오히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유통 경로별로 보면 농가에서 식육 포장 처리 업체와 백화점을 거치는 유통 비용 비중이 58.7%로 가장 큽니다. 백화점에서 쇠고기를 1,000원에 구매하면 유통 비용이 587원이고 농가 수입은 413원인 셈입니다. 직거래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직거래 장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쇠고기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 먹고 농가 수입은 대려 줄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유통구조 개선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모레가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인데요. 이번 주말 휴일 절기와는 달리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하늘 높이 죽죽 뻗은 대나무, 사각사각 바람에 흔들리는 댄잎 소리가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청량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한 맑은 공기가 겨울 대숲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공기 맑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불고. 요새 광주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말 숲을 찾아서 맑은 공기 쐬보시는 건 어떨까요? 광주 전남 지역에는 장성 충령산의 편백나무숲, 강진 다산초당 오솔길, 신안증도 모실길에서도 자연의 숨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라는 소환입니다. 소환이 대안의 집에 몸 녹이러 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요. 올해 소환을 전후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도 낮 최고 기온이 7도로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낮 기온이 4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평년보다도 쌀쌀하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저담 해양수산과학원이 연안의 바닷물 수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겨울철 기온도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수온과 동해를 예방하기 위한 양식장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석지 폐류와 김 양식장은 조기 채취를 유도하고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먹이 조절과 함께 가두리를 수심이 깊고 바람 파도 영향이 적은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특검을 요구하며 분신한 고 이남종 씨가 광주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됩니다. 민주시민장 광주 전남 장례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광주 금남로에서 노제를 지낸 데 이어 광주 망월동 구묘역에 고인의 시신을 안장할 예정입니다. 또 광주 YMCA 무진관에 마련한 분향소도 내일 오후 3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오늘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014년 신년 인사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